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28일 발다이 토론 클럽 연례회의에서 기념비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Q&A 세션까지 무려 4시간 동안 격정적으로 그의 세계관을 역설했습니다. 파킨슨의 암을 앓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달하는 어조와 메시지는 극히 명료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수세에 몰렸다거나 쿠데타를 걱정한다든지 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서구의 자유적인 패권이 정의로운 세계 질서의 집단적 추구와 충돌하면서 전 세계가 격동의 10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갈등과 타이완 주변의 도발부터 세계 식량,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이 양국 관계를 파탄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보내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한국이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비살상용 인도주의 지원에 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한국은 어느 편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에너지, 식량, 천연자원의 패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를 자극해 국익에 보탬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해코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집트 원전에서 거액의 하천까지 제공하는 호의를 베푼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서구 미디어들의 선전에도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서방은 분명히 지는 쪽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국뽕에 현혹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국산 무기를 홍보하자는 황당한 소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왜 이 바부슈카 할머니를 타이완으로 끌고 가서 중공을 자극했냐고 반문했습니다. 푸틴은 낸시 펠로시의 실명 대신 바부슈카 할머니라는 단어로 그녀를 지칭하면서 생각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넌센스고 서방은 뭔 짓을 해도 괜찮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서방 세계는 이번 게임에 세계 지배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게임이라는 것은 확실히 위험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며 추악한 것으로 다른 나라와 그 국민, 그들의 정체성, 고유성, 국익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은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규칙을 만든 자들만 선택 의지를 갖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복종해야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방은 건설적인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발전이 없으며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제공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전인 2월 20일 중공에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작전 개시를 일로 줬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보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공은 모두 주권 국가라면서 중공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해도 이신전심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사전 통보를 안 해줬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하지도 않았다면서 러시아나 중공이나 모두 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서방이 자국 문화와 세계관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다른 나라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중공이 글로벌리제이션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자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이겼던 많은 규칙들을 즉각 바꾸거나 취소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무역, 경제적 개방, 공정한 경쟁, 심지어는 재산권까지 느닷없이 한꺼번에 완전히 망각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서방은 뭔가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게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룰을 바로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캔슬 컬처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스스로 오류가 없다고 믿는 서방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파괴하거나 캔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나치가 책을 불태웠던 것처럼 서방의 리버럴리즘 진보의 수호자들은 이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를 금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의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어떤 대안적 관점조차도 프로파간다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질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캔슬 컬처는 살아있고 창조적인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문화, 경제, 정치 영역 모두에서 사상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역사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위치시킬 것이라면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푸시킨은 영속적인 반면 캔슬 컬처로 자만심에 휩싸인 자들은 몇 년 안에 그 이름조차 망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자기네 선택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면서 젠더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성에 집착하는 서구의 기교한 문화를 포함해 세계의 모든 문화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말라는 게 푸틴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그는 민족의 문명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 서방의 이익도 된다면서 우월성을 잃게 되면 빠르게 소수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월성을 잃게 될 경우 소수자가 된다는 대목이 절묘합니다. 푸틴 자신은 수십 개 성별,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이상하다고 보지만 그들이 사회에 통합된다고 서구 엘리트들이 믿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서구 세계에 대해 젠더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방은 그들의 문화적 취향을 남의 나라, 사회에 강요할 권리는 없다면서 러시아 역시 남의 나라에 어떻게 살라고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통적 가치의 유지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적 가치라는 것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여러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많은 신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 가치라는 것은 개별 특정 사회의 전통, 문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돼 모든 경우에서 고유하다는 점이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각 국가가 수세기 동안 선택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논지입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다른 나라들을 그들처럼 만들려고 강요함으로써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서방의 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문명으로 고대부터 전통적 기독교, 이슬람의 가치, 자유, 애국심, 풍부한 문화를 가졌던 서구와 연결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가 어떤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가까우며 어떤 면에서 러시아는 서구와 공통적이고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이 같은 서구가 있는 반면 러시아가 그 지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공격적, 신식민주의적인 네오리버럴의 도구로서의 또 다른 서구가 있다고 됐습니다. 다시 말해 서구의 리버럴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은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에 대한 증오는 러시아 혐오나 반유대주의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이라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방을 두 개의 실체로 묘사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 세계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10년을 앞두고 역사적인 이정표 앞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은 혼자서 전체 인류를 관리할 수 없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서방의 그런 행태를 참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런 소동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성격을 지닌 다가오는 폭풍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으며 인류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모두를 짓누르는 부담을 계속 축적하든지 아니면 불안전하지만 세상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의 모든 사회, 문화, 문명은 진정으로 민주적인 다극세계에서 자신의 길과 사회,
정치체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그럴 권리를 가진다면 다른 지역의 모든 사람들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면서 누구도 러시아가 다른 서열을 어떤 원칙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지 지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계 질서가 법과 정의에 기초하고 자유롭고 진정성이 있으며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Q&A 세션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한 민족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의 분쟁을 일종의 내전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원은 9세기 키예프 루시라고 말하면서 약간의 언어 차이는 14세기와 15세기 폴란드의 간섭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련의 창시자들이 우크라이나 출신 볼셰비키들을 달래기 위해 살던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러시아 조상들의 땅을 줘버린 게 오늘날 내전의 씨앗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